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입이 잘 안 떨어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쉽고 친절하게 입영작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자. 우리 등산 같은 거 할 때 너무 힘들면 잠깐 쉬자라고 얘기하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표현들 10개를 준비했거든요. 모두 3초 안에 만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쉬었다 가자. 아이고 힘들어. 잠깐만 우리 쉬자. 라고 할 때는요. Let's take a break. Let's take a break.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요. Let. 가장 먼저 이걸 사용해서 우리 뭐뭐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겠죠. 너 뭐뭐 해. 내가 뭐뭐 할게. 이게 아니라 합쳐서 우리 뭐뭐 하자. 이게 바로 le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take a break, 한꺼번에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잠깐 쉬다라는 의미입니다. 푹 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거나 운동하거나 이러다가 5분, 3분 이렇게 잠깐 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잠깐 쉬자. 이거를요. Let's take a break. Let's take a break.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일요일마다 테니스를 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복되는 행동, 늘상 그런 거는 우리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They play tennis on Sundays. They play tennis on Sundays.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주어 동사는 They play tennis.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쉬다, take a break. 그리고 테니스를 치다, play tennis. 자주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모두 play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play golf, play soccer, play basketball. 이런 식으로 공이 들어간 거 모두 play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들은 테니스를 쳐라고 하고 있으니까 they play tennis.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의미도 아니고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사실 말은 됩니다. 그들은 항상 테니스를 친다는 느낌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on Sundays, 매일매일 치는 게 아니라 일요일마다라고 정해주고 있죠. 그거를 바로 on Sunday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일요일만 얘기하면 오늘 사용해서 on Sunday라고 하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딱 이것만 하진 않죠.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하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s를 붙여서 Sundays 이렇게 복수 형태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마다는요. on Sunday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테니스를 칩니다. They play tennis. 일요일마다 on Sundays. 의미 단위별로 하나의 덩어리로 겪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y play tennis on Sundays. 세 번째는 그녀는 영어를 해요 라고 하고 있죠. 그녀가 영어를 평상시에 하는지. Does she speak English? Does she speak English? 우리 현재 시제 사용해서 우리 조금 전에 일요일마다 테니스를 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늘상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을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질문으로 만들 때는 보통 do를 가지고 와서 Do you? 이 질문 많이 하죠. 너 영어를 해?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주어가 대부분은 you겠지만 그녀는 뭐뭐를 해, 그는 뭐뭐를 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3인칭 단수, 그나, 그녀나 그것 같은 것들은 do가 아니라 does를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함께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do she가 아니라 does she? does she? 이렇게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녀는 영어를 해요? Does she speak English? Does she speak English?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너 영어 해? 라고 하면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주어에 따라서 do나 does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은 영화를 보고 있어. 늘 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는 중이라는 이 진행하는 느낌을 말해 보겠는데요. 이거는 They are watching a movie. They are watching a movie. 영화를 보다는 watch a movie. watch a movi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진행형으로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 이럴 땐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 동사의 ing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they는 are과 함께 사용되죠. They are 그 다음에 watch가 아니라 watching a movie. 이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강세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They are watching a movie. 그들은 영화를 보고 있어. They are watching a movi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그거 만지지 마. 보통 좀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런 문장 구조고요. 영어로 Don't touch that. Don't touch that. 우리 아이가 뜨거운 거를 하면서 만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야, 너 만지지 않는 게 좋겠다. 혹시 괜찮으면 만지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겠죠. 바로 앞에 있는 그 상대방한테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그럴 때는 주어 생략하고요. 바로 동사부터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만약 그걸 만져라고 하면 동사 touch를 사용해서 touch that.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네, 그럴 경우는 잘 없겠죠. 만지지 마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하지만은 don't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don't touch that. Don't touch tha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 정말 간단하게 그거 하지 마라고 하면 don't do that. Don't do that. 동사만 바뀌면 됩니다. 혹은 그거 먹지 마. Don't eat that. 이렇게 동사 바꾸면서 다양하게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책상 위에 책이 있어.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패턴 떠올려 주시면 돼요.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바로 there is입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가 있다, 단수다 하면 there is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책 한 권이 있다.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보통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 이게 더 많은데요. 그럴 땐 뒤에서 그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다라고 하고 있죠. 저 위에 떨어져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책상 위에 딱 달라붙어서 접촉해서 위에 있다. 이럴 땐 접촉의 느낌 오늘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on the tab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책상 위에 있구나.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뭐 뒤에는 위치는 바꿀 수 있겠죠. 만약 under the table 이라고 얘기하면 책상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in the room 이라고 하면 방 안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치에 맞게 얘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개 한 번에 모든 걸 알기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 이런 거 하나씩 제가 또 다른 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나온 걸 확실하게 기억해 보자.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보면서 내 걸로 만들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책상 위에 책이 있습니다.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좋아요. 일곱 번째는 오늘 아침엔 정말 추웠어 라고 하고 있죠. 날씨가 추웠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It was very cold this morning. It was very cold this morning. 이렇게 됐는데요. 날씨를 얘기할 때는 주어 it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춥다고 하면 It is cold. 아주 춥다. It is very cold. 자, 그런데 오늘 아침, 지금이 오후나 뭐 저녁이라면 과거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추웠지. 이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는 과거, is가 아니라 was로 바꿔주시면 돼요. It was 하면 예전 일을 말하는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It was very cold. 정말 추웠어.
그리고 이제 언제인지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아침, 이번 주, 오늘 아침, 이번 달 이렇게 이번을 얘기할 때는요. this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his morning 하면 오늘 아침이 되는 거죠. 정말 추웠어 오늘 아침에. 이런 식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It was very cold this morning. It was very cold this morning. 오늘 아침엔 정말 추웠어. 이런 문장이 됩니다. 8번째는 우리 오늘 밤 외식할 거야. 앞으로 외식할 거라는 앞으로 있어요.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미래보다는 뭔가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한 번쯤 생각해 본 그런 미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이 아니라 be going to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We're going to eat out tonight. We're going to eat out tonigh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We are going to. 여기서 be going to가 사용되는데 이거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데 그냥 갑자기 외식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외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얘기를 해놨다면 이 be going to가 더 잘 어울립니다. 미리 뭔가 언질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We are going to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뒤에는 동사, 무엇을 할 예정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외식하다는 먹는데 바깥에 나가서 먹는다라고 해서 eat ou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외출하다는 go out 나가는데 바깥으로. 그리고 외식하는 건 eat out 먹는데 바깥에 나가서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식할 거야. We're going to eat out. 그리고 이제 시간 넣어주시면 되는데 오늘 밤은 tonight.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외식할 거야. We're going to eat out tonight. We're going to eat out tonight. 쭉 한 번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끄는 대로 We're going to eat out tonight. 각각 연습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9번째는 물을 더 마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부드러운 권유의 느낌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You should drink more water. 너는 마신다. You drink. 이거 사이에 should를 넣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강하게 너 꼭 해야 돼. You have to drink. 이것도 있고요. 하는 게 좋겠다. 부드러운 권유의 느낌. You should drink. 뭐가 정답이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냐에 따라 바뀌는 거죠. 마셔야 돼. 마셔야 돼. 이렇게 말투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부드럽게 You should drink. 그 다음에 그냥 물이 아니라 더 많은 물이라고 해서 more water.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피부도 안 좋아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기운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You should drink more water. 제가 요즘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도 좀 아픈데요. 허리에도 물 마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셔야지 이 허리에 있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골인가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촉촉해져서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스스로한테도 얘기해 봅니다. You should drink more water. 이렇게 누군가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랑 연결돼서 확실하게 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주세요. 주변에 막 허리 아프다고 막 난리인 친구들, 혹은 이제 피부가 안 좋아서 피부 어떻게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You should drink more water. 마지막 10번째는 산책하러 갈래요? 라고 묻고 있죠. 뭐뭐 할래? 라고 제안할 때, 특히 친구들끼리 편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는요.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뭐 할래? 라고 할 때 Do you want to? 뭐뭐 하길 원하시나요? 라는 이 직역보다는 뭐뭐 할래란 느낌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산책하러 가다. 나가는데 걷기 위해 나간다라고 해서 go for a walk. 떨어뜨리지 말고요. 한 번에 쭉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Go for a walk. 그러면 두 가지 붙이면 완성되죠. 뭐뭐 할래랑 산책하러 가다.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잘 안 되는 부분 위주로 더 연습한 다음에 쭉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원어민 영어 표현을 3초 안에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너 내 말 듣고 있어? 이런 기본 표현들 바로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10가지 표현을 준비했고요. 제가 정말 초보자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 내 말 듣고 있어? 이렇게 묻고 있죠. 너 내 말 듣고 있어? 영어로 Are you listening to me? Are you listening to 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isten to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용한 표현 listen to music 이게 있죠. 음악 감상을 하다. 취미 영어 표현할 때 꼭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listen to는 뭔가를 좀 집중해서 듣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흘려듣거나 들리네 이게 hear 이거라면 listen은 이렇게 음악 감상하듯이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listen to me 라고 하면 내 말을 듣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를 질문 형태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진행형으로 할 건데요. 진행형은 지금 이 순간에 뭐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are you ing 동사의 ing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listen to를 listening to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게 Are you listening to me? Are you listening to me?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뒤에 동사를 바꿔서 Are you studying? 너 공부하는 중이야? Are you drinking? 마시는 중이니?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를 연습하고 다양한 동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말에 집중 안 하는 상대방에게 Are you listening to me? 너 내 말 듣고는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Are you listening to me? 그렇죠. 두 번째는 너 뭐 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자, 이번에는 are you ing 형태 그대로 한번 써볼 건데요. 그 앞에 what이 들어가 있죠. what은 무엇 이게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 이 표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여기서는 뭐를 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are you ing가 아니라 what are you ing? 무엇을 뭐뭐 하는 중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listen to가 아니라 looking at. look at은요, 무엇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ook이 보다이고요. at은 점을 콕 집는 느낌이죠. 그래서 하나를 콕 집어서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다면 What are you looking at? 너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어에서는 멜로디, 강세가 중요한데요. 중요한 부분에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what, 그리고 looking, 무엇을 보고 있니?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에 강세 주시고 나머지는 빼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이렇게 좀 차이를 둬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 내일 계획 있어? 친구랑 놀고 싶은데 얘가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숙제를 할 수도 있고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런 포괄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any plans tomorrow? Do you have any plans tomorrow?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너는 뭐뭐를 하니? 하고 있니가 아니라 하니라고 묻고 있는데 이럴 때는 do you입니다. do you에다가 동사, 원래 그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ing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이 있니? Do you have?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뭐가 있죠?
any plans?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뭐 정말 어떤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면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숙제하거나 친구랑 밥 먹으러 가거나 뭐 치과에 가거나 이런 다양한 일들, 계획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plans라고 s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가벼운 느낌의 일 있어, 계획 있어, plan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계획 있어? Do you have any plans? 마지막 tomorrow. 시간은 맨 끝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내일은 tomorrow. 너 내일 계획 있니? Do you have any plans tomorrow? Do you have any plans tomorrow?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 좀 꺼줄래? 라고 하고 있죠. 네, 뭐 이렇게 너무 밝아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럴 땐 괜히 내가 가기 귀찮잖아요. 형제 자매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Can you turn off the light? 네, 이 정도면 그래도 공손하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 불 꺼 라고 명령했다면 바로 동사부터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turn off가 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뭐 라디오를 끌 수도 있겠고요. 가스 스토브를 끌 수도 있겠고 불을 끌 수도 있는 이렇게 전자기기를 끄다라고 할 때 범용적으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urn off the light 불을 끄다가 되는 거죠. 불을 끄다 turn off the light.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불 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해줄래? 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럴 때는 문장 앞에 can you를 넣어주시면 돼요. Can you? 뭐뭐를 해줄래? 라고 묻는 거죠. 불 좀 꺼줄래? Can you turn off the light? Can you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너 펜 좀 빌릴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뭐뭐 해줄래? 보다는 내가 빌릴 수 있을까? 나를 주인공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어가 you가 아니라 I로 바뀌면 되겠죠? 이거는 Can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이렇게 됩니다. 자, can you가 아니라 can I. 두 가지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해줄래? Can you? 해도 될까? Can I? 이렇게 구분하면서 많이 문장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을 하고 있냐면 빌리다 너의 펜을. 빌리다는 borrow. 너의 펜,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내가 네 펜 좀 빌릴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실제로 내가 펜을 빌린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뭐 비행기에서 간단하게 뭘 적어야 되는데 펜이 없는데 옆자리에 펜을 다 쓴 겁니다. 툭툭. Excuse me, can I borrow your pen?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너무 뿌듯하겠죠? 머릿속에 상상한 다음에 연습해 주시고 나중에 그대로 써주세요. 여섯 번째는 학교에 늦지 마라고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늦지 않아줄래?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늦지 마. 아까 동사부터 나오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뭐 하지 마 라고 부정을 나타낼 때는 Don't be late for school. 그 앞에 don't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지 마, don't. Don't be late. 늦지 마라고 하고 있는데요. late는 늦은, 늦다가 아니라 늦은이라는 의미거든요. 늦다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꼭 비동사와 함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don't be late. 네, don't late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비동사 꼭 같이 쓴다. 이거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늦다가 아니라 학교에 늦다. 어디에 늦다라고 해서 late for 그 장소.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don't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강세는 don't late school. 여기 주면서 don't be late for school. Don't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어주시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일곱 번째는 너 그의 이름 알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 이름 알아? 라고 물어볼 때 우린 영어로 Do you know his name? Do you know his name? 이번에도 do you로 시작하고 있죠. 이름을 알고 있는 중이니가 아니라 뭐뭐 해? 뭐뭐 하니? 이거는
do you. 아니, do you know. 그의 이름을 아니? Do you know his name? 만약 여성분이라면 do you know her name? 이렇게 되겠죠? 첫 시작을 잘 끊어주시면 나머지는 하나씩 아니? 그의 이름을 아니?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초반에 앞부분 이거 꼭 신경 쓰면서 얘기해 보세요. 8번째는 왜 웃고 있니? 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 궁금한 거 왜입니다. 무엇이 what이라면 왜는 why. 그래서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이번에도 are you ing 등장했죠? 지금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are you ing. 그래서 웃다. 이렇게 미소를 슬며시 지을 때는 smile 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 있잖아요. 깔깔깔하는 건 laugh. laug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막 제가 하하하하 이렇게 막 웃고 있으면 why are you laughing? 막 나만 모르면 그렇잖아요. 왜 다 웃고 있어? 내가 뭐 잘 모르는 게 있나? 너 왜 웃고 있는 거야?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웃고 있어?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9번째는 그는 지금 집에 없어 라고 하고 있죠. 야, 철수가 집에 있지? 철수, 아까 도서관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He isn't at home right now. 그는 지금 집에 없습니다. 막 없는 동작이나 뭐 이렇게 행위가 들어가지 않죠. 그냥 없는 상태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상태는 비동사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에, 이거는 그냥 home이 아니라 at home. 보통 home은 at home이라고 해서 집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니까 덩어리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막 문장 중간에 넣기도 하고요. 문장 끝에 넣기도 하고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he is at home 이라고 하면 그는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고요. is를 부정형으로 바꾸면 is not, 줄여서 isn't. He isn't at home. 보통 T 사운드 빠지고 그냥 isn't. 이 정도로 발음하는 경우 많습니다. 앞으로 쭉 이렇게 긴 문장을 하다 보면 He isn't at home. 이렇게 하기보다는 He isn't at home. 대신 강세는 꼭 주셔야 돼요. He isn't at home. 이렇게 해서 집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right now 이거를 넣었습니다. 그냥 now 넣어주셔도 되지만 right now는 강조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집에 없습니다. He isn't at home right now. He isn't at home right now.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 그녀는 지난주에 아주 바빴어. 바쁜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바쁘다가 아니라 지난주에 바빴어요. 예전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is의 과거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She was very busy last week. 바로 was. 만약 she is very busy 라고 했으면 그녀는 지금 정말 바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was를 바꿔줌으로써 바빴구나. 뭐 어제일 수도 있고 지난주일 수도 있고 2시간 전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바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바빴다. 아주 바빴다. very 이거를 한 스푼 첨가했죠? She was very busy. 그녀는 아주 바빴어요. She was very busy. 그런데 그게 언제죠? Last week. 지난주에 아주 바빴습니다. She was very busy last week. She was very busy last week.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last week, 지난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원어민 영어 표현 바로바로 3초 안에 만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언니만큼 키가 커요. 이런 문장 우리 한국에서 쓸 기회가 많죠. 하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망설였던 분들, 입에서 맴돌았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문장을 준비했고요. 하나씩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그녀는 언니만큼 키가 커요 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She is as tall as her sister. She is as tall as her sister. 계속해서 소리내서 따라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녀는 키가 커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She is tall. tall 하면 키가 큰이죠. 그래서 키가 큰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비동사 is를 활용해서 She is tall. 이렇게만 얘기해도 의미는 전달되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as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냥 크지 않고 만약 그녀의 언니가 한 175 정도 된다. 그러면 그녀 언니만큼 큽니다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 저분도 170이 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거를 as를 사용해 볼게요. 그냥 tall이 아니라 그 사이 중간에 넣고 as를 양쪽으로 가두는 느낌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발음은 tall에 강세 주면서 as tall as, as tall as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she is as tall as 그 다음 비교 대상 her sister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언니만큼 키가 큽니다. She is as tall as her sister. 처음에는 she is tall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거 하나씩 더해 가시면 듣는 사람이 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 영어를 잘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집은 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우리 집은 어떤 상태는 상태인데 공원 근처에 있는 상태야. 이번에도 비동사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고요. My house is near the park. My house is near the park. 자, 이번에는 near, 근처에 라는 의미를 가진 이 near를 활용해 보겠는데요. near the park 하면 공원 근처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키가 큰 상태도 있지만 어느 장소에 있다 라고 할 때도 비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집, my house 이런 사물들도 충분히 주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넓게 생각해 보시면 문장 만들기 할 때 더 편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은 공원 근처에 있어요. My house is near the park. My house is near the park.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같이 하실래요? 라고 하고 있죠. 뭔가를 하는데 네, 나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하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같이 할래라고 네, 추가해주는 그런 느낌 있죠. 영어로는 Do you want to join us? Do you want to join us? 우리랑 함께라고 해서 us가 사용됐고요. 만약 나 혼자 하는 건데 같이 할래라고 하면 join me 이렇게 대상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가장 앞에 do you want로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거를 직역해서 그대로 얘기하면 뭐뭐 하기를 원하니 라는 의미가 되지만 보통 영어에서는 뭐뭐 할래 편한 사이끼리 뭐뭐 할래라고 제안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join은 가입하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네, 그것보다 먼저인 느낌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뭔가 가입하러 가는데 같이 할래? 혹은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할래? 이런 모든 느낌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서 같이 할래라고 할 때 Do you want to join us? 우리끼리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같이 끼워줍시다.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되죠? Do you want to join u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요. 택시 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 타자. 이거는 영어로 Let's take a taxi. Let's take a taxi. 이렇게 됩니다. 택시를 타다는 take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택시를 외에도 뭐 지하철을 타다, take a subway, 버스를 타다, take a bus, 다양한 교통수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뭐해요 라고 제안할 땐 let's, 두 개 더하면 문장 완성되죠? Let's take a taxi.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만 우리 그냥 택시를 타요.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Let's take a taxi. Let's take a taxi. take a taxi 이거를 하나로 덩어리로 그렇게 두시면 나중에 택시 자리에 다른 거 넣어서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멜로디, 이 덩어리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몇 시에 전화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몇 시에 너는 무엇을 했니? 나한테 전화하다. 이렇게 덩어리를 3개 나눠서 의미 단위별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What time did you call me? 몇 시에? What time? 너는 무엇을 했니? Did you? 뭘 했냐면 나한테 전화했니? Call me. What time did you call me? What time did you call m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What time did you? 몇 시에 뭐뭐 하셨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did를 사용해서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What time did you? What time did you? 나한테 몇 시에 전화했어? What time did you call me? What time did you call m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창문 열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뭐 해도 될까? 뭐 해도 되냐면 창문을 좀 열어도 될까? 이 영어의 구성대로 이렇게 하나씩 꺼내주시면 되고요. 한국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통해서 몸으로 익혀주셔야 돼요. 영어로 해볼게요. Can I open the window? Can I open the window?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뭘 해도 되냐면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열다 창문을 이렇게 구성되죠? 그래서 open the window 이렇게 사소한 건데도 한국어로는 창문을 열다 영어는 동사부터 여는데 그게 뭐냐면 창문이야.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이론적으로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창문을 열다 open the window 그리고 뭐뭐 해도 될까라고 부탁할 때는 can I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몸으로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몸이 기억되고 나중에 이해가 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반에 너무 이론적인 걸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쓸 수 있는구나.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순서 다르게 문법을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창문 열어도 될까요? Can I open the window? 그리고 7번째는 저는 여기에서 3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예전에 살았었지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I've lived here for 3 years. I've lived here for 3 years. 이렇게 되는 거죠. have pp 형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말해줄 수 있는데요. have pp인데 I have를 축약해서 I've 빠르게 하면 I've 약간 한국어의 앞과 비슷한 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살았어요. I've lived here. I've lived here. 이렇게 먼저 주어 동사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냥 살았어 보다는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시간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의 길이를 말할 때는 for과 함께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년 동안이니까 for 3 years. 뭐 2달 동안 하면 for 2 months. 혹은 10년 동안 for 10 years.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했는지를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는 이 장소를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시면 좋아요. 저는 I've lived here for 4 years. 저는 4년 동안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I've lived in Seoul for 3 years. 저는 서울에 3년 동안 살았어요. 혹은 I've lived in 땡땡구 for 10 years. 이런 식으로 말씀해 줄 수도 있겠죠. 배운 문장에 플러스 알파 내 걸로 바꿔서 얘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다면 나중에 복습할 때 한 번 듣고 끝날 건 아니시죠? 또 나중에 시간 날 때 2번, 3번 들어주시면 좋은데요. 그때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스스로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갈 준비 됐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어? 이거는 Are you ready?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살짝만 더 구체적으로 갈 준비 됐어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re you ready to go? Are you ready to go? 이렇게 됩니다. Are you ready? 갈 준비됐니? 이게 아니라 그냥 준비됐니죠? 여기서 뒤에 그냥 준비됐니가 아니고 뭐뭐 할 준비됐어. 약간 미래 느낌이 있는데요. to에다 동사 원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준비하다가 아니라 갈 준비가 됐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Are you ready to go? 이거 좀 더 길게 해서 집에 갈 준비가 됐니? 라고 하면 Are you ready to go home? 영어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뒤에 여러분이 아는 덩어리 표현 마음껏 넣어주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하나 그거 넣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9번째는 뭐 먹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싶나요? 먹다. 무엇을 하고 싶나요? 먹다. 하나씩 꺼내볼게요. 무엇을 what 하고 싶어요? Do you want to? 먹다 eat. 이렇게 하나씩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이거를 떠올린 다음에 영어로 자연스럽게 쭉 얘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하나씩 다시 보면 무엇이 궁금할 때는 what을 꺼내면 됩니다. 이름이 뭐니? What is your name?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What is favorite song? 이렇게 무엇이 궁금할 때 what을 문장 앞에 써주시면 되고요. 아까 뭐뭐 하길 원하니? 뭐뭐 할래? 라고 제안할 때 do you want to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뭐뭐 하길 원하니? 이 기본 느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먹다를 더해서 what do you want to eat? 뭐 먹고 싶어? 이런 의미고요. 뭐 마시고 싶어는 what do you want to drink?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나중에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표현 꼭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우리 뭐 외국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도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가서 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혼자서 맞다 나 이 표현 배웠었지. 혼자서 중얼거려 보는 겁니다. What do you want to eat?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집에 돌아오셔서 강의 한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하면 점점점 선명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나중에 비가 올 수도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비가 올 겁니다. 확실하게 올 거예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올 수도 있고요. 뭐 안 올 수도 있죠. 뭐 이렇게 5대5 정도 애매한 느낌의 추측을 이걸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It might rain later. It might rain later. 이렇게 됐죠? might를 사용해서 뭐뭐일 수도 있어. 네, 제가 방금 확신을 가지면서 얘기하지 않았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migh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It might rain later. 이거는 많이 어색합니다. 약간 이런 말투로 It might rain later. 이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later는 나중에거든요. 그래서 우산 가져갈까? 근데 나중에 비 올 수도 있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It might rain later.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딱 이 느낌 감정이입해서 연기해 보세요. It might rain later.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원어민 영어 표현 3초 안에 만들기. 초보분들도 일상생활 표현 바로바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색이 좋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초 안에 나오면 내 거, 아니면 더 연습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문장들을 준비했거든요. 10가지 문장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어떤 색이 좋아? 라고 하고 있죠. 옷가게 같은 곳에 갔는데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선택권이 있을 때 어떤 색상이 좋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Which color do you like? Which color do you like? what을 쓸 수도 있고요. which를 쓸 수도 있는데
한 2개에서 4개, 5개 이렇게 뭔가 선택권이 정해진 상태에서 고르라고 하면 which가 더 잘 어울립니다. 네, 그냥 모든 색상 중에서 하나 골라 이러면 what color, 무슨 색상이 좋니? 라고 하겠지만 which color는 이것저것 중에 뭐가 좋니? 이렇게 고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단이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마음에 들어 라고 묻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색상을 고를 때 어떤 색이 너는 좋니? Which color do you like? Which color do you like? 물건을 살 때를 떠올리면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물건을 골랐던 거 빨간색 마음에 들고 파란색도 괜찮네. Which color do you like?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의 생일이 언제야? 생일이 언제인지 묻고 있죠. 언제는 when 이걸 제일 처음에 써서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궁금할 때는 what을 사용하죠. 그래서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거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무엇이 아니라 언제가 궁금하니까 when, 그리고 이름이 아니라 생일이니까 birthday. 이렇게 좀 익숙한 문장에서 비슷하게 바꿔보는 걸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어렵다 해서 내가 알던 거랑 비슷하네 라고 해서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너의 생일이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뉴욕에 2번 가봤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경험은 영어로 I've been to New York twice. I've been to New York twic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 have been to 줄여서 I've been to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패턴처럼 또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까지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디 가봤다는 거는 영어에서는 어디 있어 본 적 있다의 비동사의 pp, beε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I've been to New York, I've been to Korea, I've been to Seoul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를 넣어서 거기 가봤다, 가본 적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뉴욕에 가본 적이 있어는 I've been to New York. 그리고 여기서 끝내도 경험을 말하게 되지만 횟수를 말하고 싶다면 끝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 가봤다라고 하면 once, 2번 가봤다 twice, 그리고 3번 이상은 time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3번은 3 times, 4번은 4 time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는 뉴욕에 2번 가봤어. I've been to New York twic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거 도와줄게 라고 하고 있죠. 내가 도와줄게.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I will help you with that. I will help you with that. 이렇게 됩니다. I will. 미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수단이 바로 will인데요. I will 하면 내가 뭐뭐를 할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의지가 조금 담긴 표현이에요. I will help you.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의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I will help you. 그리고 그냥 여기서 끝내도 내가 너 도와줄게 라는 의미가 되지만 with that 하면 그것을 도와준다. 이 that으로 끝내도 되지만 with that chair. 그 의자 내가 도와줄게. 막 열심히 의자를 나르고 있다면 의자 나르는 거 도와줄게 라는 의미가 되고요. I will help you with that homework. 그 숙제 내가 도와줄게. 숙제를 준비하고 하는 거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을 with 다음에 거기 넣어주시면 돼요. I will help you with that. 다 얘기해도 되지만 그냥 그거. 사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서로 잘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 문장으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나는 보통 밤에 공부해 라고 하고 있죠. 너 언제 보통 공부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I usually study at night. I usually study at night. 우리가 동사에다가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면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늘상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늘상 그런 것도 항상 하는 게 있고요. 뭐 가끔씩 하는 게 있고 보통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횟수에 따라 좀 나눌 수 있는데요. 10번 중에 한 7, 8번 정도 보통 그런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려면 usually를 동사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I usually 이걸로 먼저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 보통 그러지. I usually 나 보통 그래.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동사 차례죠. 이제 나 보통 공부해. I usually study. 공부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밤에 공부해. 밤에 이거는 다른 전치사 아니라 at과 함께 사용해서 at night.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at night. 나는 보통 밤에 공부하지. I usually study at night. I usually study at night.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번째는요. 올해 여행할 거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을 사용해서 will you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뭔가 할 거야 라는 의지보다는 어떤 계획이 있거나 미리 조금 정해둔 그런 느낌의 미래는 are you going to 이걸 사용해서 묻는 게 더 잘 어울립니다. 순간적으로 뭐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인지 그럴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인지 이 두 개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travel this year? Are you going to travel this year? 이렇게 보겠는데요. Are you going to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면 됩니다. 동사 원형 그대로 형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행할 거야는 Are you going to travel? 먹을 거야? Are you going to eat? 샤워할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take a shower?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동사 표현을 얼마든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올해는 this year. 그래서 올해 여행할 거니 Are you going to travel this year? Are you going to travel this year?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물어보고 있죠. 왜 뭐뭐 하지 않은 거니? 나한테 말하다. 이렇게 문장 구조가 생각해서 하나씩 꺼내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해서 바로 Why didn't you tell me? Why didn't you tell me? 쭉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왜? 우리 앞에서 어떤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 고를 때는 which. 그리고 언제인지 말할 때는 when. 무엇이 궁금할 땐 what. 그리고 이번엔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왜 그런 거지? Why. 이렇게 내가 궁금한 거에 따라서 적절한 게 따다닥 바로 문장 앞에 등장시키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왜 말 안 했어? 뭐뭐 하셨어요. 과거에 무언가를 했는지 물어볼 때는 did you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why did you라고 하면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번에 반대,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Why didn't you? 왜 안 했어? 라고 묻는 거죠. Why didn't you tell me?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Why didn't you tell me?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y didn't you tell me? Why didn't you tell me?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째는 나는 고양이랑 강아지 둘 다 좋아해 라고 하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데 주어 동사 I like로 시작하는데 고양이, 강아지 둘 다를 영어로는 I like both cats and dogs. both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그냥 I like cats 혹은 I like dogs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너 강아지가 좋아, 고양이가 좋아? 나 둘 다 좋은데 둘 다는 both A, M, B라고 보시면 돼요. A, B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거 2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파인애플이랑 바나나 둘 다 좋아해. I like pineapples and bananas.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2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고양이랑 강아지니까 I like both cats and dogs.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가져와서 뚝뚝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both A and B. 이거를 이론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셔야지 나중에도 얘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9번째는 에이, 그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로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Worry about.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을 걱정하다.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죠. 그것 걱정하다. Worry about it. 근데 worry about it이라는 문장은 본 적 아마 한 번도 없을 건데요. 야, 그거 걱정해. 이상하잖아요. 보통 걱정 마. 그런 상황이 많을 건데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는요. 주어 빼고 바로 동사부터 그리고 don't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마. Don't eat that. 그거 먹지 마. Don't touch that. 그거 만지지 마. 이런 식으로 동사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걱정하지 마니까 Don't worry about it. 제가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라고 막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슬며시 다가와서 제 어깨를 투둑 해주면서 뭐라고 하면 되죠? Don't worry about it. I will help you with that. 아까 배웠던 I will help you with that. 그것까지 써서 콤보로 써주시면 더 좋겠죠? 네, 지금은 한 문장 한 문장 바꾸는 거지만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콤보로 2개, 3개, 4개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을 향해서 매일같이 꾸준히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10번째는 너 매일 비타민 챙겨 먹어? 저도 맨날 사놓고 깜빡하거든요. 그래서 막 상태 좋은 애들 보면 비타민 챙겨 먹니?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Do you take vitamins every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뭐뭐 하셨어요? 라는 과거는 DG이지만 뭐뭐 하니? 이렇게 평상시에 무언가 하는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너 헬스장 가? 영어 공부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do you에다가 동사 형태입니다. 비타민을 챙겨 먹다. 비타민을 먹다는 take vitamins. 비타민이 아니라 vitamins. 발음이 살짝 다르고요. 그리고 먹다 마시다라고 해서 eat이나 drink를 쓸 것 같지만 약인을 먹거나 비타민을 먹을 때는 take 동사가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하나로 기억해 주세요. take vitamins. 비타민 섭취하다, 챙겨 먹다, 먹다 다 돼요. 그래서 비타민 먹니? Do you take vitamins? 매일매일은 every day. 야, 너 안색이 좋아 보인다. You look good. 너 비타민 매일 챙겨 먹어? Do you take vitamins every day? 이렇게 써보면 저번에 배웠던 문장 요거 같이 쓰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되면 하나씩 떠오를 겁니다.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이게 계속해서 쌓여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툭툭 꺼낼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소리내서 얘기해보고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원어민 영어 표현 3초 안에 만들기. 지금부터 초보자분들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10분 안에 도착할게요. 이런 문장들 이제는 입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외에도 10개의 원어민 표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잘 안 된다면 오늘 강의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0분 안에 도착할게요. 이거 영어로 말하면 I'll be there in 10 minutes. I'll be there in 10 minutes.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내가 도착할 거다. 누가 무엇을 한다라는 주어 동사부터 얘기해야 되는데요. 도착할게요 라고 해서 동사 arrive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지만 보통 비동사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을게, 이 도착해서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I'll be there. 여기서 I'll 이라고 하는 거는요.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풀어서 얘기하면 I will입니다. will이 앞으로 무언가 할 거라는 미래를 나타내죠. 그런데 짧게 추각하면 I'll 정도로 발음이 돼요. I'll. 그래서 그곳에 있을게, 그곳에 도착할게요. I'll be there. I'll be there. 예전에 유명한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I will be back 이런 대사가 있었죠. 내가 돌아올게. 돌아오단 말을 비동사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there, 거기에를 넣어서 그곳에 있을게, 내가 도착할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in 10 minutes 하면 지금으로부터 10분 후가 됩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10분 안에 도착할게요 라는 말은 I'll be there in 10 minutes.
I'll be there in 10 minutes.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I'll be there 이렇게 하나, in 10 minutes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의미단위 2개 각각 연습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긴 문장도요. 이렇게 의미단위 하나씩 짧게 끊어서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10분 안에 도착할게요는 I'll be there in 10 minut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일을 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뭐뭐 했어요라는 과거는요. 뭐 동사의 변형, 과거형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무언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didn't. didn't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I didn't. 나 뭐뭐를 하지 못했어 라는 과거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I didn't sleep well.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didn't sleep well.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얘기해주면 끝나는데요. 어젯밤은 last night. 뭐 지난주, 지난달, 어젯밤 이렇게 지난을 얘기할 때는 last를 써주시면 됩니다. 지난 밤이니까 last nigh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미단이 나는 잠을 잘 못 잤어. I didn't sleep well. 두 번째 어젯밤에 last night 연결하면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경을 찾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안경을 찾는 중이야. 안경을 잃어버려서 혹은 없어져서 찾는 중일 때 I'm looking for my glasses. I'm looking for my glasses. 이렇게 되는 거죠.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딨지 하고 찾아 헤매는 이런 모양새를 look for라고 하는데요. 보통 진행형으로 많이 사용돼요. 나 지금 찾는 중이야. 막 열심히 찾고 있을 때 있잖아요. I look for가 아니라 I'm looking for.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나 찾고 있어. 나 찾는 중이야.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뭐를 찾냐면 my glasses. 내 안경을 찾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안경 찾고 있어. I'm looking for my glasses. I'm looking for my glasses.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감이지만 너무 늦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늦었다. 이 표현은 간단한데요. 유감이지만 안타깝지만 안 됐지만 이런 의미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 앞에 I'm afraid it's too late. I'm afraid를 넣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I'm afraid of the dark. afraid of까지 사용해서 뭐뭐가 두려워요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표현입니다. I'm afraid of you. 나는 네가 무서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문장 앞에 I'm afraid 이것만 사용하면 안타깝지만 유감이지만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It's too late. to를 길게 끄면 너무 뭐뭐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 이렇게 되는데요. I'm afraid it's too late. 이렇게 하면 의미가 어떻게 바뀌죠? 유감이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뭔가 뭐 제출하는 거 있는데 월요일까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금요일에 가져와서 지금 제출해도 괜찮나요? 라고 하면 아이고 안타깝지만 너무 늦어버렸네요. I'm afraid it's too late. 이런 식으로 말씀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감이지만 I'm afraid. 강세가 afraid가 아니라 afraid. 이렇게 중간에 있거든요. 요 멜로디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유감이지만 너무 늦었네요. I'm afraid it's too late. 다섯 번째는 창문 좀 열어줄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뭐뭐 해줄래요? 라고 묻는 거 플러스 창문을 열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 Can you open the window? Can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됩니다. 뭐뭐 해줄래요? 라고 부탁할 때는 Can you?
창문을 열다. Open the window. 이렇게 두 가지 딱딱 떠올리면 가장 좋은데요. 특히 can you와 같은 이런 패턴들은 자주 사용하는 것인 만큼 꼭 기억해 주세요. 무언가를 가져다 주실래요? 아니면 뭐 빨래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부탁할 때 can you 이걸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하는 부탁은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열다 창문을 open the window. open the window. 그래서 한국어처럼 창문 window 좀 열어줄래요? window open can you? 이렇게 어순이 완전 반대가 되죠. 뭐뭐 해줄래요? can you를 꺼낸 다음에 부탁하는 내용 open the window. 이렇게 영어의 어순대로 얘기하는 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죠. 여기 뭐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인데 그게 근처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어 어순대로 풀면 이렇게 되죠. Is there a restroom nearby? Is there a restroom nearby?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문장 가장 앞에 there is. There is. 질문하면 is there? 뭐뭐가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패턴처럼 앞에 딱 꺼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뭐가 있냐면 화장실이 있나요? Is there a restroom? 보통 이렇게 공공 화장실을 restroom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한데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지 궁금할 때 Is there a restroom? 그리고 마지막 근처에라는 의미는 nearby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Is there a restroom nearby? Is there a restroom nearby? 이렇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그녀는 예쁜 미소를 가졌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She has a lovely smile. She has a lovely smile.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신체적 특징, 긴 다리를 가졌어요. 아니면 곱슬머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할 때 have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그런 신체적 특징에 이 미소도 들어갑니다. 물론 목소리도 들어가고요. 이런 거 모두 have 동사를 사용해서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는 건 뭐죠? A lovely smile. 굉장히 사랑스럽게 웃는 분들 있죠? 미소가 아름다운 그런 분들. She has a lovely smile.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 사람들 중에 굉장히 웃는 게 예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She has a lovely smile. 만약 남성분이라면 He has a lovely smile.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는 작년에 제 선생님이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는 뭐뭐였어요. 제 선생님이었는데 그게 작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과거니까 과거의 상태라서 is가 아니라 wa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He was my teacher last year. He was my teacher last year. 이렇게 되죠. He is my teacher 하면 지금 선생님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는 he was, 과거의 어떤 상태였다는 걸 말해줍니다. He was my teacher. 그는 제 선생님이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last year, 작년의 선생님이고 지금은 이제 학생이 아니거나 혹은 다른 학교 가서 제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He was my teacher last year. 이렇게 됩니다. 만약 올해 딱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He is my teacher. 그는 제 선생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는 작년에 제 선생님이었어요. He was my teacher last year. 작년 얘기할 때 last를 사용한다는 거. 아까 지난밤은 last nigh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난을 모두 last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 무엇이 궁금할 때는 what으로 시작해 주시면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로 시작한 다음에 What are you thinking about? think about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think는 생각하다인데요.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think about 이렇게 덩어리로 사용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진행형 질문으로 Are you thinking about?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네, Are you ing를 사용해서 너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니? 뭐뭐 하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e you thinking about? 생각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합치면 됩니다. What are you thinking about? 중요한 부분에 강세 주시면 좋은데요. 영어는 강세를 줄 건 주고 아닌 거는 오히려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what, 무슨, thinking, 생각.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What are you thinking about? 강세 줄 건 확실하게, 아닌 건 빼면서 얘기하면 자연스러운 멜로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그 영화 아직 못 봤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무언가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경험은요. I haven't seen that movie yet. have pp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걸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데요. 부정을 할 때는 have not, 줄여서 haven't. 그 다음에 동사의 pp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영화를 보다라고 할 때 see는요. pp 형태가 seen이 되거든요. 그래서 I haven't seen that movie. I haven't seen that movie.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봤어요 라고 되고요. yet. 이건 아직이죠. 그래서 그 영화 아직 못 봤어요. I haven't seen that movie yet. I haven't seen that movie yet.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해봤다, 해보지 못했다. 이런 경험을 have pp, haven't pp. 이렇게 이 형태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10분 안에 도착할게요. 우리 I will 줄여서 I'll로 만들었고요. 비동사 사용해서 거기 있을게요. 거기 도착할게요. 마지막 지금으로부터 10분 후에 10분 안에 in을 사용해서 표현했죠. 쭉 연결해서 큰 소리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면 뒤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끝내는 것보다 한번 써보고 말해보면서 마무리하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